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FOMC 회의라는 큰 산은 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본격적으로 매세가 유의된다면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상황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보셨겠죠. 예. 장 마감으로 가면서 코스닥의 급락세가 두드러져서 정말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이 매물 폭탄을 내놨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뭐 기관 쪽에 이제 매물이 이제 좀 강하게 출회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악재 요인이 좀 작용을 했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이제 못 올라오다가 이제 막 상승폭을 좀 확대를 하고 최근에 이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때 기관 쪽에서 이제 한꺼번에 좀 쏟아내다 보니까 이제 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좀 많은 매도 물량이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그 기관 차익 실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쪽에 많은 악재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 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을 일부 이제 매도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해 놓고 거기서 이제 뭐 거래소로 다시 들어갈지 아니면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들어갈지, 그런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과 아니면은 어디에 들어갈지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차익 실현을 했다 정도로 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이 앞전에도 이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번에 조정을 받았을 때도 추세선 하단이 깨지지 않는 21선 부근에서는 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도 21선까지는 뭐 어느 정도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620선에서 21선 사이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관심 업종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업종, 그러니까 IT 부품, 뭐 모바일 쪽 부품이랑 그다음에 뭐 반도체 쪽 IT 관련된 그 섹터가 하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의외로 좀 조정을 많이 받지 않았던 컨텐츠 관련 업종들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으로도,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 위주로 코스닥에서도 기관들 수급이 강하게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재차 들어오는 시기에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관의 매물을 현금 확보 측면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뭐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상승세가 지속된다. 다만 이제 속도가 계속 빨리 갈 거냐, 아니면 최근에 진행되어 왔던 것처럼 완만하게 갈 것이냐 정도의 차이만 나타나고 있을 뿐, 뭐 상승 추세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업종 차별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장 내에서도 이건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투트랙 전략, 소재 산업체처럼 싼데 성장은 별로 못할 것 같고 실적도 별 볼 일 없는 이런 종목 한 부류와, 그리고 지금 실적은 별론데 성장은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은 이런 종목의 한 부류를 가지고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서 비중을 조절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단기 수익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전략인데 너무 어려운 전략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뭐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관점의 종목군들은 뭐 트레이딩 전략 정도로 짧게 방망이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실적주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주는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뭐 반도체 장비주를 중심으로 1분기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군들, 또 IT 부품주 중에서는 거대화되고 있는, 또 고정비가 줄어들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바이오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도 가능할까요? 사실 뭐 지금 들어가지고 이제 뭐 큰 수익을 기대한다라는 거는 기간의 좀 차이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뭐 그 뭐 신약이나 아니면은 기타 이제 관련 제품들이 뭐 성과를 내면서 주가가 이제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분석 보고서나 아니면은 뭐 그 기업 사이트 또는 전자공시에 들어가도 사실 용어 자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이제 장기적인 확신이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 뭐 기술적인 부분들로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좀 하신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산업 섹터 자체도 어쨌든 바이오랑 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어제 이제 정부, 그러니까 그제죠. 이제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저도 좀 들어가서 이제 좀 봤는데 뭐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바이오 쪽 이제 육성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사실 뭐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업별 이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진척이 좀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 뭐 여러 수혜주로 좀 알려져 있는 종목들 뭐 간단히 보면은 일단은 뭐 부강약품이랑 그다음에 바이로메드 그리고 뭐 차바이오텍 그리고 메디포스트, 제넥신, 코오롱생명과학 뭐 파미셀 이 정도가 이제 좀 될 텐데 일단은 뭐 제품들 중에서 임상이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임상 3상 이상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이렇게 언급드린 기업들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뭐 부강약품이나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바이로메드 정도는 조금 긴 호흡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한 부담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큰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전문가와 동의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언제쯤 나오게 될지 또 발표하면 성공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쵸? 지금 제약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은 맞고 또 커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런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있느냐라는 점이고요. 국내 기업들의 실제로 시가총액 그리고 매출액의 규모를 보면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서는 거의 뭐 먼지 한 톨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고려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 대신에 그 모아나가는 종목군들은 앞서 언급해 주셨던 대로 내용이 없는 종목보다는 내용이 있는 그런 중대형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그 탑픽으로는 LG생명과학 그리고 한미약품 두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LG생명과학과 한미약품까지 관심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관심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 또 화두였던 FOMC 회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이번 주에 자리를 잡았었고 그만큼 미국 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뭐 보시나요? 그 FOMC 발표 자체가 약간 이제 뭐 도비 씨 비둘기파적인 이제 뭐 발언들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뭐 FOMC 성명서 자체는 이제 4월 달에 이례적으로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아예 이제 성명서 자체 이제 그 이제 뭐 문구로 집어넣고 이제 뭐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6월 달보다는 더 뒤로 미뤄진 그런 상태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어쨌든 국내 시장에도 외국인들 최근에 이제 뭐 매수세에 이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뭐 기관 쪽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앞전에는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신 쪽이 어느 정도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보통 이제 시장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이 앞전에 큰 포로 좀 사놓고 거기에서 이제 기관들이 시세를 좀 뽑아내는 흐름들이 뭐 거의 십수년간 이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과연 언제쯤 기관들이 좀 강하게 좀 돌아설지 그 부분들도 좀 같이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어제 이제 뭐 달러에 대한 코멘트도 좀 했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좀 같이 보면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좀 소외받았었던 음식료 업종이나 내수 업종들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오늘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아기업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그 MDF 쪽 그러니까 이제 그 하판 같은 뭐 흔히 말해서 이제 하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 이제 MS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에 오피 마진이 한 7% 그리고 이제 해외 베트남 쪽이 한 30%의 마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베트남 쪽 같은 경우에 성장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뭐 건자재나 이런 관련된 기업들 수혜를 좀 받고 있는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기관 쪽 매수세 그리고 베트남 쪽 성장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뭐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유럽계 자금 쪽으로 많이 매수 규모가 확대됐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계 자금도 들어올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골고루 살펴보도록 하고요. 관심주로 동아기업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효 전문위원 그리고 위즈인베스트의 김형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